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충무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무공. 근데 충무공이라는 시호입니다. 시호. 휘호. 임금님이 무관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명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충무공은 개국공신이 받든지, 그리고 국난 중에 공을 세웠든지 이런 분들이 받습니다. 고려에는 3분이 계시고 조선에 9분이 계시죠. 제가 갔다 온 분은 남이장군 계시고요. 그 다음 조영무 장군 개국공신이죠. 그리고 이순신, 김시민 장군 4분 계시네요. 오늘은 또 하나의 충무공입니다. 정충신 장군입니다. 보통 정충신 장군은 광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광주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충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금남로가 있습니다. 충장로는요,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시호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은 금남로는 바로 정충신 장군의 군호입니다. 금남군이 정충신 장군의 군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선 정충신 장군은 노비 출신입니다. 아버지 양반인 아버지와 노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는 어머니의 이렇게 신분을 따랐기 때문에 노비가 되는 거죠. 정충신 장군께서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기 때문에 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글을 읽을 때 거기서 옆에서 귀동냥으로 이렇게 들은 거죠.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은, 글 공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영민했고 똑똑했고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광주 목사로 누가 오냐면요, 권율 장군이 옵니다. 근데 목사가 부임하면은 그때 당시 다 백성들이 나가서 도열을 해서 환영 행사를 하나 봅니다. 그때 정충신 장군도 갔죠. 근데 권율 장군 뒤에서 광채가 흐르는 겁니다. 정충신 장군이 생각하기엔 저분 밑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이 틈틈이 무예도 가르쳐 주셨고요, 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정충신 장군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권율 장군 밑에서 이렇게 첩보 업무, 여기저기 정찰 업무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병법에 눈이 뜹니다. 근데 이제 이치와 옹추 전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행주상성도 경험하게 되고, 행주대첩. 근데 이치와 옹추 전투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승전보를 의주에 있는 선조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라도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이 다 왜군의 손에 넘어갔단 말이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목숨 걸고 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나서냐? 정충신 장군이 간다고 합니다. 그때가 17살이었거든요. 너무나 어릴 때죠. 대나무 통했다가 승전보를 전해서 가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가서 선조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선조가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충신 장군을 호위병으로 쓰려고 했는데 정충신 장군이 내가 승전보를 전했다는 것을 권율 장군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면서 다시 되돌아갔죠. 그리고 선조가 그 뜻을 가엾게 여겨 면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권율 장군이 또 이양복 선생님을 소개해서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죠. 이양복 선생님이 정충신 장군의 충신이란 이름을 만들어주죠. 원래 충신이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정충신 장군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과거 무과에 병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의 명을 받아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죠, 이렇게 여기저기. 그러면서 왜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북방으로 가서 정찰 임무를 계속합니다. 여진들의 행보와 그리고 정세를 살피면서 그런 정찰, 첩보 임무를 계속하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조산보 만호가 됩니다. 조산보 만호는 원래 이순신 장군도 조산보 만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스승이었던 이양복 선생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보살피려고, 스승의 은덕을 갚으려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광해가 물러나거든요. 인조반중으로. 인조가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정충신 장군은 다짐을 하죠. 전하를 지키는 칼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이 끝나잖아요. 조정 대신들을 이과를 집요하게 조사를 합니다.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이괄의 아들을 한성으로 압송을 합니다. 압송을. 그렇게 되면 이괄이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가문이 완전히 폐가망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괄이 정예병 1만 명을 모아서 한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속도전으로 빨리 쳐들어갑니다. 근데 인조는 또 여기서 도망가네. 어디로 가냐? 공주에 있는 공산성으로 튀어버립니다. 한성 버리고. 의주가 선조가 그랬잖아요. 한성 버리고 의주로 도망갔잖아요. 그거 똑같이 백성들은 다 이괄을 지지하게 되죠. 그러던 중 정충신 장군은요, 무학제에서 이괄을 맞닥뜨려줍니다. 수적으로 열세죠. 병력으로도 열세고. 그러나 정충신 장군은 행주대첩을 경험을 했고 이치와 웅치를 경험했고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괄을 무찌릅니다. 이괄이 패하죠. 도망가던 도중에 이괄은 부하들에게 목이 잘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괄의 난이 끝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같이 난을 일으켰던 한명년이 있습니다. 한명년이 죽고 한명년의 아들이 자기도 이제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폐잔병을 수습을 해서 후금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후금이 쳐들어오죠. 이게 정묘호란입니다. 그때 이괄이 진격했던 진격로를 그대로 따라서 진격을 해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조선은 이괄의 난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에 때 있었던 정예병 다 잃어버렸고요. 장군들도 다 잃어버렸고요. 의병들도 나서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원수였던 정충신 장군이 후금과 이렇게 대치하게 되죠. 그래서 화약을 맺고 후금이 물러갑니다. 그때 정충신 장군은 원래 첩보 업무, 정찰 임무에 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금과는 단교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다. 조정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정 대신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임진왜란 때 명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 명분을 삼아서 정충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충신 장군을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또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십니다. 병자호란이 딱 일어나죠. 홍타이지가 쳐들어옵니다. 인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산성으로 튀잖아요. 거기에서 굴욕을 당하잖아요.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때 당시 정충신 장군의 말만 들었어도 그런 굴욕은 안 당했겠죠. 여기가 바로 충무공입니다. 충무공. 정충신 장군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충신 장군. 충무공 정충신. 충무공 정충신. 부인과 함께 나란히 쌍봉으로 안정되어 있다. 진중사 서쪽 800m 떨어져 있고 두 개의 봉분, 중앙 전면에 묘비가 서 있고 성석이 놓여 있다. 전부대장 공을 세워 진무공신 1등 금남궁에 이쪽 땅은 하사받아서 이쪽에 있구나. 나는 광주 쪽에 더 고향이 광주인데 이쪽에 있나 했는데 이쪽 땅을 하사받아서 이쪽에 안장돼 계신 거구나. 그래서 이쪽 분들이 계시구나. 너무 근데 묘가 단촐하네.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비석은 따로 세웠고 여기 제 옆에 부인이고 여기 정충신 장군, 여기 묘갈이 따로 있고 묘갈에는요, 묘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증, 승정대부, 판동령 부사 겸 판흑은 부사 행, 갈성분, 위기, 위출 기효력,
진무공신, 정원대부, 금남군, 팔도 부원사, 오도의 총무 도총관, 시 충무 금성 전공 충무 충신지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정경부인 하양허씨 이렇게 적혀 있네요. 부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딱 정경봉이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이제 망주석이 있고, 여기 문신상, 여기 동자성인가? 동자상. 저기 보면은 이게 묘가라고 똑같이 적어놨네. 여기 지금 이렇게 묘가라고, 묘가에 글씨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금성전공 충신지묘. 정경부인 하양허씨 부자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하고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두 개가. 여기가 다 지워져서 묘발이 오래돼 가지고. 충신장군의 사당입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보시면은 충무공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충무공 정축신 사적비 이렇게 적혀 있고, 춘희 영정을 모시고 금성정신의 금성정시. 이곳이 충무공 정충신 장군의 사당입니다. 사당. 좀 너무 홍살문도 있고 그런데 사당을 국가에서 운영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사당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금성정신이 가문에서 해놨나? 이게 딱 있네. 충무공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충무공인데 곳곳에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네. 저게 뭐지? 저기는 관리하시는 분인가 보다. 저기 사시는 분. 여긴 제실인가 보네. 근데 너무 충무공인데 너무 저거다. 한산하게 쓰지. 한명호 충무공. 얼굴은 진충사랑 좋겠어. 진충사라고. 남청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네. 문은 안 열려 있나 보네. 위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데, 공산이 적막한데 슬피우는 저 두견새야, 총국 흥망이 어제 오늘이 아니언을 지금 하필 나게 울어 남의 애를 끌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정충신의 나라 사랑아 높이신 뜻을 받들어 이렇게 누가 헌납했나 보네. 이거 안 열리네. 안 열려. 이렇게 오늘도 정충신 장군을 만나 뵀습니다. 자, 전라도 광주 출신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서산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때 당시 이쪽 땅을 하사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장돼 계십니다. 그때 이괄에나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사받아서 이쪽에 땅에 지금 안장돼 계시고요. 이렇게
장군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조회수가 팍팍 올라와줘야 되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와 주니까 조금 보람이 없는 것 같아. 황진 장군이나 최호 장군도 800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800원 번 거야? 아무튼 우리 정충신 장군 충무공이잖아요. 한번 많이들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녕.